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수술치료 재활학의 나파달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아픈 이유 읽어주는 남자 아잉남, 오늘 벌써 척추 디스크는 항목에서 8번째 항목. 앞서 저희가 예고드린 대로 척추 분리증과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분리증과 전방 전이증은 같은 항목의 질환인데요. 보시면 오른쪽 첫 번째 그림처럼 척추체 사이에 결손이 일어나가지고 금이 가 있고 분리가 일어나 있는 상태를 척추 분리증이라 하고요. 이 분리가 계속 압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 상태, 척추가 앞으로 밀려 있는 상태를 척추를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제 노인들이나 심한 변형이 있는 분은 척추가 후방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척추 협착증이 더 심해지긴 하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 훨씬 더 빈도가 많은 질환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제가 하나 케이스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병원에 20대로 보이는 젊고 건장한 청년이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허리를 잡고 이렇게 꾹꾹 하면서 들어오죠. 요즘 유행하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몇 주 동안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파스를 붙여도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고 내원했어요. 그래서 보통 허리 통증은 3주 이내에는 보통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살면서 85% 이상 환자들이 다 경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3주 이상 지속되지 않는 허리 통증은 사실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한 달 이상 계속 가까이 아프다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긴장을 하고 진료를 진행하게 되죠.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 통증 부위를 확인하고 신경학적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서 신경 압박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전형적인 양상이 좀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혹시 다리는 안 저리나요? 물어봤더니 다리도 저린데 허리가 주로 너무 많이 아프다. 그래서 다리 저린 거는 신경이 안 쓰일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되면서 종아리 근육도 많이 얇아졌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더 심각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요. 다리 건반사 검사도 하고 근육 관절 각도 근력 테스트 이런 걸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이 전형적인 그 허리 쪽의 디스크 탈출증을 시사를 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지나치게 허리 통증이 심한 게 수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겠지만 이 허리 통증의 양상이 물론 디스크가 처음에 터질 때는 굉장히 허리 통증이 심하지만 전체적으로 방사통이 더 심하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거든요. 근데 방사통보다는 허리 통증이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거, 허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척추 분리증이 디스크와 더불어 있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방사선 사진 결과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앞으로 척추가 엄청나게 밀려 있었고요. 천추 1번과 요추 5번 척추가 분리되어서 요추 5번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는 안 찍어봤지만 당연히 디스크는 심각히 파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증상도 아주 심각했죠.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그 척추 분리증이 심해져서 전방 전이증이 된 건지 아니면 이번에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콱 순간적으로 외상을 해서 다쳤는지 알 방법은 정확히는 없습니다. 예전 사진을 비교하지 않는 한 그것은 힘든 상황이었고 판단하기에는 이번 충격이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킨 것만은 분명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허리를 펴지도 못할 만큼 너무 아픈 상황이어서 오른쪽 그림처럼 초음파를 보고 그 척추 골절이 있고 분리증이 있는 부분을 향해서 신경차단 주사를 해주었죠. 환우는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죠. 다음날 다시 환우는 만났는데 이제 허리 통증이 줄어드니까 다리 저림이 더 커진 것 같다고 했죠. 당연하죠. 왜냐면 워낙 허리가 아파서 다리 저림을 못 느꼈던 거지 다리 저림이 없었던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라 허리 통증이 사라지니까 다리 저림이 더 심하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라고 하자 환우분도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디스크 탈출과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것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연결이 되었고 현재 얼마만큼 신경을 누르고 디스크가 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었는데요. 이 친구가 왼쪽 아래 그림처럼 디스크가 그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만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었어요. 한 3, 4, 5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디스크 저림이 몇 번 때문에 생기는 건지 또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신경 근전도 검사를 좀 시행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전도 검사는 여러 부위의 디스크 파일을 발견됐을 때 무엇이 진짜 범인인지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검사라고 했죠. 그래서 기능 검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제일 안쪽에 그 척추 분리에서 일어난 5번하고 척추 1번의 전방전이증 부위가 디스크 신경을 자극하는 척추 1번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평가는 끝났고요. 진단은 끝난 겁니다. 청년은 이제 다 하고 나서 선생님 혹시 저 수술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직 비수술적 치료로 경과를 볼 달게임을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척추를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25%, 50%, 70%, 100% 이렇게 나누는데 5% 이상 밀리지 않으면 이제 수술은 안 하는데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아주 너무 젊고 이제 막 증상을 느끼긴 상태여서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척추가 너무 불안정해서 어떤 시술을 해도 반응이 없고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제 선제적으로 좀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건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고요. 이 청년 같은 경우는 근육하고 인대가 아주 튼튼한 운동을 많이 했던 친구여서 주사실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하고 재활 치료를 우선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여줬죠. 보면 지금 왼쪽 아래 그림 보면 천추 5번 뼈가 밑에 천추 1번 뼈에 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유추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고정쇠를 넣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 스크류를 박아가지고 나사를 박아서 고정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저렇게 하게 되면 물론 안정성은 생깁니다. 오른쪽 그림도 같은 모식도인데요. 저렇게 하게 되면 척추는 튼튼해지만 이걸 척추 융합술이라고 하는데 정말 뻣뻣한 허리가 돼요. 숙이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이제 20대 초반의 청년에게는 좀 권하기 어려운 수술이죠. 저렇게 되면 이제 척추는 안정화되지만 아이고 난 로봇 허리 됐다. 숙이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는 이런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비수술적인 치료는 주사나 감압 시술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청년이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앞 챕터에서 설명드렸던 것 똑같습니다. 농로 근육에 해당하는 뇌계급에 해당하는 가장 깊은 곳 심부 근육, 그 다음에 깊은 곳 근육 운동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요. 나머지 하는 척추 인대들 를 튼튼하게 하는 인대 증식 치료. 아까 제가 지난 챕터에 설명드렸죠. 운동화가 척추고 운동화 끈이 인대라면 인대를 조여주는 것이 인대 증식 치료, 플로 치료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목이나 허리나 모두 위치의 차이만 있으면 접근법은 거의 똑같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진정 수술 없이 낫고 싶다면서 재활센터에서 운동 시간을 찾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심부 근육 강화 운동을 하고 진료의인 저하고는 척추인대 강화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젊은 분들을 척추 전방전증이 오기 전에 척추 분리증이 미리 발견하고 재활하면은요 평생 수술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척추 분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놔두면 인 척추의 불안정성이 분명히 생기고 나중에 디스크 파일이 빨리 일어나고 그 디스크 퇴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 그리고 재활 치료를 하는 거 그리고 필요하다면 프로로 치료해서 인대를 같이 강화해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척추가 앞으로 밀리면서 뼈에 의한 압력에 의한 척추 협착증, 척추 신경관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밀리면서 이 안에 척수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밀리면서 척추 협착증, 척추 신경관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단순 허리 맥켄지 운동 말고 척추 협착증 재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분리증 있는 분들의 운동의 특징을 크게 주의해야 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제끼는 운동, 그다음에 지나치게 숙이는 운동, 그리고 허리를 비트는 운동, 이 세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다시 그운동을 하더라도 작은 각도 내에서 버티는 운동 위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뒤로 제끼거나 지나치게 앞으로 숙이거나 그 다음에 몸을 비트는 트위스팅하는 운동, 이 세 가지를 피하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만 운동을 하고 시간을 길게 하고 무게를 낮추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벌써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척추 분리증과 전방 전이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엉덩방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장관절통인데요. 김연아 선수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인데 엉덩방아를 찧어서 굉장히 골반이 아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로 잘 오해되는 천장관절통, 골반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허리가 아프면 다 허리 디스크가 아니냐고 여쭤보시는데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허리 디스크가 일으키는 통증은 절반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천장골 통증이 허리 디스크보다 훨씬 더 많은 허리 통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가 천장관절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